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의 움직임만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지수는 올라왔지만 종목적으로는 크게 좋지 못한 장이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종목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하고 말씀하시기 싫어요. 네,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1977.97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0.7%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2,4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접어들면서 매수에 대한 규모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인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3.7%대 다시 133만원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대가 약 이제 경기선이죠. 121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즉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해주느냐 여부를 좀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무리하게 추격 매수라는 부분들은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요, 1분기에 대해서 어닝 시즌이죠, 이제. 조금만간.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즉 1분기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예상치를 좀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그런 주식군들을 좀 선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나름대로 좀 약간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 주시고 내일 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계속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랠리죠. 쉽게 말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크게 좋지 못했다는 거. 즉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랠리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장이 아니라 흔들면서 올라오는 장이죠.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선들, 즉 뭐냐면 바로 22평이 되겠는데 이 22평을 강하게 지지받거든면서 올라오고 있다. 즉 전전일도 이 부근에서 강한 리바운딩이 나왔고 오늘도 이 부근이 되자마자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즉 변동성 랠리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흔드는 곳입니다. 많이 흔들 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매일 보고 있으면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은 결과적으로 변동이지만 결국은 랠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감을 조금 떨쳐버리시고 하루하루 일희일비는 하시면 안 되겠고, 만약에 장을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매수 매도를 짧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만 끌어올릴 때는 결국은 5인의 장이라고 해서 5인을 불러일으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즉 내 종목이 혹시 왕따가 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빼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세가 강한 종목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살짝 건전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있고,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이나, 그 다음에, 손절을 하시면 안 되는 단계, 즉, 변동성 구간에서의 확대폭이 어느 정도 시행되는 구간, 그렇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구간,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매도 좀 자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그런 시장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들을 이 꽉 깨무는 굳건한 마음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종목 상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 상담 전화하실 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전화 많이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요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지사항은 늘 우리 정멘토님의 몫이니까요. 정멘토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하시죠. 자, 증시큐 여보세요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우편을 이용한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참여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한 달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벤트 하나 더 있죠? 예, 이벤트, 대박 이벤트 또 있죠. 바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대안주입니다. 그 대안주에 대한 재밌는 정답과 오답을 맞추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통. 근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을, CD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일괄 배송된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 쭉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안주. 여기에 대한 재밌는 재밌는 오답과 정답,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맞추기 쉽게 오늘도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공기압 축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예, 이 기업의 어떤 자회사죠. 종속회사인데, 청도 한신 컴프레시하고, 그 한신전공이라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합니다. 한국정보 인증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4,680원에 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국정보 인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6,7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꾸준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결국에는 이 자리대입니다. 4,05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또 하나는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추가 상장이 됩니다.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한 차례의 갭을 메워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갭이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3,000원대 초반대, 3,3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종목은 4,000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50원 정도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4,6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매수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대는 일단은 짧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인데요. 7,300원에 비중 20%라고 6142님 남겨주셨네요. 자, 레드로버, 저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잡의 어떤 인기가 좀 기대되면서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개봉과 함께.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자, 예각 다음에 바로 이어진 조정과 둔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둔각들은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둔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한은 횡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은 6,700원대와, 7,000 지금 500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중심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둔각이 만들어지면서 중심선이 지켜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레드로바의 이 차트 모양뿐만 아니라 어떤 모멘텀을 살펴보자면, 지금 4월에 있을 러시아하고 중국 개봉,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에 대한 지금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당장 일어날, 급변하는 사태는 아닌 듯 보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의 개봉 임박이 돼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흥행 가도를 달린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대, 즉, 박스권을 뚫는 모습도 보이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선보다는 지금 목표가를 좀 잡아드려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일단 8,000원대에 도달하면, 다시 문자를 한번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C그린홀딩스예요. 1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홀딩스 주식이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12,800원대의 고점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 현재 1,500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마도 2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한 1,500원, 1,600원 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12,000원대 중반권역에서 11,000원대, 만원대죠. 그 자리 박스권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 쪽에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가격 조정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인 사람인 HR, 15,500원에 비중 15% 매도가 궁금합니다. 1718님 남겨주셨는데요. 15,500원대 가격대면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인력, 그러니까, 정책적 지원이 있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람인 HR, 에스코넷과 같은 이런 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 관계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고용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에스코넷보다는 사람인 HR이 둘 다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람인 HR이 지금 장기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뚫고 올라가고 있던 점을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여기 박스권을 지금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이 뚫고 올라온 것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기가 결국은 강한 지지대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견디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12,300원대까지는 어떤 손절의 폭을 좀 열어두시고 여기까지가 내려오지 않는 한, 즉 다시 박스권 상단, 즉 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일단 저항대로, 첫 번째 저항대로 보이는 구간대가 14,000원대 영역입니다. 지금도 한 800원 차이 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 왜? 지금 아무리 고용에 대한 정책적 호재가 나온다 할지라도 동사의 어떤 주가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한 변동은 없으리라고 예상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원산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32만 5천 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참치, 동원 참치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참치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됐죠. 근데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밀려내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보게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5,4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죠. 결국에는 금일 같은 경우 13,000주 정도 거래가 됐단 말이죠.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그 주식 수를 일단 기관 쪽에서 던졌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즉, 이제 32만 5천원 자리대라면 오늘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1선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우선적으로는 매수가 정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이탈이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아마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20개월 선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선에 20개월 선을 지지를 좀 받고 있죠. 결국에는 20개월 선까지 본다라면 약 한 31만원 자리대까지란 말이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매수가가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20개월 선 정도의 31만원짜리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약 한 34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오답 보내신 분들은 없고 정답 보내신 분만 15분이나 계십니다. 아유, 여러분들 빠르세요. 그리고 1878님 정재현 멘토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포스코 ICT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정재현 멘토님 팬분들이 좀 이런 게 잘 안 되네요. 그죠? 매수가하고 비중 이런 거 꼭 적어주셔야 돼요. 정전 멘토제는 이렇게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행하시죠? 예. 네. 그래서, 매수가 비중 꼭 적어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바로 다음 종목 바이오니아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제가 한 3주 전쯤에, 바로 아침, 시간대에서 한번 추천을,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17,000원에 비중 15%, 557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주가라는 게 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상승 이후에 조정은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16,000 짧은 박스권이죠. 15,400원대와 16,600원대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이 15,000원대 부근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좀 들고 가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요 선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항대가 보이는 곳이 17,000원 부근이라면 이때 한참 횡보하던 구간대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한참 행보가 있었거든요.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참 행보가 있었다는 것,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한참 행보가 있었는데, 이 한참 행보가 있으면서, 이때, 바로 생긴, 그, 거래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간은 반드시 소화 구간대를 거쳐야 되니까, 이 소화 구간대, 즉, 물량 소화를 거쳐야 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뚫게 된다면, 다시, 2만 3, 4천 원대의 어떤 목표가를 재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17,000원대까지는 한번 목표를 잡고 노려보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를 매수를 하셨어요. 기아차의 매수 단가가 얼마냐면 59,000원에 70%, 어저께 추격 매수를 했는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해드렸을 땐 이거 59,000원대에서 6만원 정도에 한 번쯤은 덜어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성장 기대감입니다. 현대차, 완성차 쪽이죠.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게 자동차 쪽 섹터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나와줄 것 같은데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간 만큼 리스크 관리 자리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6만원 정도 넘어가는 흐름들, 지금 자리대 매도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내일장 떠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착실히 좀 수익을 챙겨 놓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면 아마 5만원대 중반이나 초반권역까지는 한 번쯤은 돼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보다는 저는 부품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144님, 예멘토님 너무 멋있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너 있어 보이신다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6곡에 6곡에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 적자가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가 아니고 건실회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못 봤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입니다. 중국 기계시장의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수고 종목 많으십니다. 궁금하세요? 예, 저희 테스나요. 테스나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12,800원에 예, 한 50% 정도 되거든요. 50%요?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어제 제가 그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그 오늘 저 이제 13,300원이나 400원이 좀 거기 넘어가면은, 예. 그 전환점이 넘어가서 좀 같지 않았는데, 거기 좀 찍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내장 봐서 처분하고 나와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테스나가, 제가 그, 만원대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부 다 좀, 시청자분들께서 전화 오시는 내용을 보면, 좀 되게 늦게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만원대 이하에서 전부 다 이제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이어졌다는 점, 그 점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횡보, 즉, 흔드는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동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아웃소싱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웃소싱이었다면, 이 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쪽의 설계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테스나가 갖고 있는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테스나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주가상 차트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차트는 물론 어떤 참고 사항입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차트를 굉장히 조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은데 차트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테스나의 어떤 생명선이라고 거의 보일 수 있는 22평입니다. 지금 이 22평이 조우가 되면 바로 아랫꼬리를 달고 즉 이것을 안 부딪히고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거래량적인 측면과 동반해서 살펴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이 거래량이 매수 절정 구간이라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5,000원대 이상의 어떤 상승 구간을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어떤 흐름, 즉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테스나는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분봉을 많이 보시는데 분봉을 체크해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봉 보면요, 계속해서 횡보가 지금 살짝 올려놓고 횡보되고 살짝 올려놓고 횡보가 즉 내리고 횡보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으로서는 이게 가능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트만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는 15,0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한번 들고 가보자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800원대 구간도 크게 나쁘게 매수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예. 좀 길게 가져와서 한 15,000원까지는 들고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저는 한 길게라기보다는 반도체 장비 설비에 대한 증설이 예상되는 4월, 5월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15,000원대가 충분히 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막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차분히 들고 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만원대 이하에 사셨던 분들은 11,800원을 익절가 잡아놓고 그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30만 원에 20%거든요. 130만 원에 20%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을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못 가더라고요, 요즘에. 네, 일단 오늘 뭐 3.74%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예. 제일 많이 사줬고요. 예. 근데 왜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화 샀냐면 일단 예. 갤럭시 S5가 조기에 출시가 됐죠. 네. 그리고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했을 때 1분기 실적은 부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계 증권사 쪽은 조금 이 실적을 좀 높여 잡았어요. 그만큼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130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예.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못 가서 단기로 매도를 네. 해야 될지 네. 전문가님이 더 가지고 가라고 하면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보게 되면 예. 비중이 20%잖아요. 그죠? 예, 예. 아마도 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예. 이 삼성전자가 135만 원에서 137만 원 자리대가 있거든요. 네. 이 자리대까지는 내일장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잡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게는 막 19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싼 주식은 맞아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하반기로 갈수록 태블릿 PC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한다라면 저가에 좀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37만 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로 있겠지만 네. 조금 여유 있게 끌고 간다면 1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 하반기 정도는 되겠죠. 하반기면은 한 9월 달. 네, 그 정도까지는 10월 좀 달.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내일부터 체크하실 부분들은요. 예.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예. 내일장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네.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조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을 좀 길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고요. 네. 전문가님. 네. 아, 네이버를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아, 그 부분들은 제가 한 종목밖에 안 되니까 예, 예.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해주시면 고맙고요. 네,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아, 현대차요? 네, 현대차를, 음. 23만 8,500원에 평균대가 20%요. 23만 8,500원에 20%요? 네. 예.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매도를 시야 되는지,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 너무 고점에 잡아가지고요. 예. 좀 장기로. 23만 갖고 가- 8,500원이면 지금 일단 수익 구간으로는 바뀌었어요. 그죠? 예, 예. 예, 최근에 사신 건 아니시죠. 그죠? 예, 예. 한참 좀 동안 됐어요. 하락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그 올라오는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지금 참고를 해 보시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네. 전 고점대 영역에서 이렇게 밀렸어요. 그죠? 예, 자, 여기 제가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네. 자, 여기 고점대 영역에서 밀렸던 자리대가 결국은 여기서도 밀렸죠. 그죠? 네. 그 2012년도 때 고점대 밀렸던 구간이 2013년도에도 밀렸어요. 근데, 지금 구간대를 딱 살펴보면, 자, 여기 때입니다. 여기 때인데, 여기 때가 어떤 자리대냐 하면, 자, 2차적으로 밀리는 구간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체크해 봐 드릴게요. 요 앞전에서도 여기서 밀렸죠를 반복했죠. 그죠? 그리고 이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여기가 2차 저항대가 돼버린 자리고, 여기서 고점 찍고 한번 밀리니까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는 고점대 구간, 즉 2차 저항대 구간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자, 여기서 조금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라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가격대는 얼마 잡으시면 되는가 하면 25만 원대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25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때까지 가격도 25만 원대까지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크게 나쁘지 않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다란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시황에 의해서 밀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현대차가 어떤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판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실적적인 측면은 좋아요. 그런데 엔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 요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선에 나돌게 되면 결국은 차가 안 팔리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려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면 또 차가 어떤 차의 판매량이 줄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들, 그러니까 대외적 변수 요인들이 동사의 어떤 주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 동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짜 걱정되는 실적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반드시 올라오는 이런 구간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사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들고 와보세요. 어머니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25만 원대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잘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매일 유업이요. 매일 유업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6,800원요. 46,800원이요? 예, 비중은요? 800원인지 850원인지 그래요, 하여튼. 네, 비중은요? 30%요. 3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사셨어요? 네. 매일 유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주가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네. 그럼 실적이 좋을까 나쁠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약 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수형 섹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까지도 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 쪽에 산화 제한 정책이 좀 완화가 되면 분유 판매가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지금 유아복 시장 쪽에 진출했는데 중국 쪽에 시장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중국의 지표가 조금 부족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탄력을 좀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메일유업 같은 그래요? 경우는. 네.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고점이 약 한 48,000원대 그리고 저점이 약 한 41,000원대거든요. 네. 이 자리대에서 약간 좀 박스권역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점이 4만 네. 8,000원요? 네, 48,000원대가 고점권역이고 예, 예. 저점권역이 41,000원대인데 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 48,000원대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냥 들고 가야 돼요? 네, 일단은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만 이제 41,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 예. 48,000원짜리대를 넘어서서 저는 정고점권역까지도 좀 보고 있어요. 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올 하반기 정도 때까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48,000원 정도 때 가게 되면 전화 네. 한번 더 주세요. 그때 AS 네,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예요. 버스커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9만 1,300원요. 29만? 1,300원. 29만 1,300원. 그럼 예. 최근에 사셨네요?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예. 예. 좀 많이 담으시지. 예. 금액이 너무 세갖고요. 예. 금액이 세죠. 금액이 센데, 사실 포스코가 이 30만원대 밑으로 참 구경하기 어려웠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철강 쪽, 이런 부분이 지금 좋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2007년도,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떨어졌던 구간이 바로 23만원대, 그러니까 30만원 밑에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포스코는 63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 업종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철강 업종 이렇게 나빴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스코하고, 자, 철강 쪽에 대표적인 회사, 우리나라에 또 하나 더 있죠. 현대제철인데. 자, 이거 살펴보면, 주가가 지금 비슷한 모양들을 나타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자, 이 두 기업이 뭐와 관련되어 있었는가 하면, ELS 연동 상품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밀었다는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현대제철하고 똑같은 또 철강을 다루고 있는 현대기업 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현대하이스코인데, 현대하이스코를 지금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이거는 예.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아래쪽으로 배팅하는 아래쪽으로 배팅하는 시스템이 전혀 거기서 좀 자유로웠다는 얘기예요. 현대하이스코는. 그래서 ELS 상품이
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인데 그 낙인 가격대를 거의 정확하게 특히 포스코는 낙인 가격대를 딱 터치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팔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워낙 지금 떨어질 때 떨어져갖고 좀 장기로 보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예. 34만 7천 원대 저항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때까지만 들고 가보세요. 예. 예, 거기서 34만 7천 원대가 강한 저항대니까 거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하고 차이 나봤자 한 4만 원, 4만 한 4천 원 정도 차이 나죠. 그죠? 예.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거는 곧 줄 것 같습니다. 예. 34만 7천 원이에요, 어머니. 예. 예, 거기까지 목표가 들고 한번 가보세요. 손절은 예.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한주 6곡에 마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인데요. 자, 5번째는요. 사회 전반적으로 콤프레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이 회사 한신 메카로 불리기도 하고 한신 S 메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하림홀딩스요. 하리몰딩스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5,08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비중은 40%요. 예, 예. 증시 키워보세요. 혹시 계속 안 보셨죠? 예, 조금 안 봤습니다. 그죠?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종목 상담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이거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파셔가지고 4,200원, 4,300원에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제가 네. 방송을 못 봤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하고요. 네. 다시 제가 매수한 금액대가 다시 네. 올 수 있는가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궁금하세요. 예, 예. 자,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하리몰딩스가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저는 목표가를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7,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다만 이제 많이 올랐었죠, 과거에. 그죠? 작년에 지금 1,000원대, 거의 2,000원도 안 됐던 주식이 5,500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전고점 자리대인 5,000원대에서부터 저점 자리대인 약 한 4,000원 정도대까지 요 사이에서 좀 박스권역으로 이격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예. 일단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시기 원하시나요? 좀 여유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보시게 되면 일단 4,000원이 이탈이 안 되게 되면 4,000원만 지지하면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저기 전고점 있죠? 5,500원대. 예, 예. 요 정도를 1차로 보시고 2차는 한 7,000원 정도 보세요. 예. 네, 예, 그렇게 예.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스피드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비중, 30%라고 얘기하셨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네요. 매수가는 45,000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 서울 반도체, 지금, 최근에 LED의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을 보이고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45,000원이라면 지금 오늘 종가가 거의 45,000원 부근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선, 즉, 강한 생명선인, 22평, 이 22평을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던 점을 참고하신다면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LED 업황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주가라는 게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전 고점대 영역에서 다시 한번 밀린 자리대입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8,000원대가 전에도 고점이었어요. 이게 2010년도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그 2014년도에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 매도 대기자들, 즉 10년도에 매도 대기자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빠지게 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 보면서 참고를 해드릴게요. 일봉상은 지금 추세선상을 어떻게 보면 꺾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처럼 보이는데 일봉보다 더 강한 주봉이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시되, 자, 지금 향후 전망 쪽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업황 자체가 지금 조금 과열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2015년도, 2016년도에 어떤 백열등 전구 금지 조치 사항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그렇다면 이 LED 업황군들, 그리고 전력 소비 차원에서도 LED 업황군들 향후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점 강조드릴 테니까요. 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43,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이 43,500원을 깨면 그 다음 자리대인 37,000원대까지의 조정을 어느 정도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에서 비중 줄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네요. 61,8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조금 밀려내려다 장 막판에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무리가 좀 됐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보시게 된다라면 고점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라면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결국에는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62,5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은 5,800원 자리대, 이 자리대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TC 바이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TC 바이오. 자, 최근 들어와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다가, 지금 조금 다시 조정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18,700원에 비중 20%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빠르게 좀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자,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강하게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횡보가 나오면, 바로, 박스권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즉, 예각이 밑으로 떨어지는 예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 구간. 즉, 이 조정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이 박스권 형태의 흐름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대는 거의 박스권 하단과 가까운 구간대입니다. 그러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박스권 상단에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일단은 21,700원대까지는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C 바이오였습니다. 자, 당첨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끝번호죠? 5430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아니고요. 다음 달입니다. 4월 첫째 주죠. 식목일입니다. 4월 5일이요.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여의도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아니라 여의도 지점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하철은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정답 한신기계였네요. 이 한신기계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그런 것들은 지금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재훈 멘토님께서 계속 여러분들께 소통의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버신 돈은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버신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 돈들은 결과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